안녕하세요. 하비비 작가입니다. 오늘은 신용보증기금 논술, 이제 필기가 5월 14일로 얼마 남지가 않아가지고 그거 에어클래스 강의, 네, 오리엔테이션 강의로 찾아뵙게 되었네요. 안녕하세요. 이제 곧 신용보증기금 논술인데 요거를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1강부터 4강까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단기간에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할 수 있을까? 네, 지금,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신용보증 기금이 5월 14일 시험인데, 필기, 전공 필기가 경영, 경제, 하나가 법학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에서 4배수를 거쳐야지 논술로 들어갑니다. 논술은 한 문제가 논술이고 약술이 두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지금 전공 공부랑 그리고 플러스로 해서 NCS까지 공부하는 게 너무 힘이 들고 벅차실 텐데 어떻게 논술까지 준비하냐. 요거 논술 빨리 준비하는 방법을 일단 방법론적인 것만 제가 빠르게 알려드리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강부터 4강까지 이어지는 강의에서 계속 할 거거든요.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네 가지, 또 네 가지 요령만 알고 계셔도 웬만한 공공기관 논술은 모두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개 공공기관 논술이 합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요령이 계속 붙어서 한 일주일, 2주일만 준비를 해도 이게 금융공기업, 일반공기업, 연구원 상관없이 대부분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스텝 볼게요. 논술 문제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문제를 소홀하게 보면 안 되고요. 문제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문제가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요걸 좀 이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답안지에 답안 공식을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죠. 요것도 뒤에 가서 살짝 나올 건데 답안 공식이라고 하면은 논술 문제에 대해서 답안 공식은 항상 서론, 본론, 결론, 이거는 기본 틀로 들어가는 거겠죠. 서론이랑 결론, 본론 각각에 무엇을 적어야 되는지도 제가 알려드릴 텐데 그거는 뭐 후차 그 강의에서 들어보시도록 하시고 본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문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물어요. 배경을 내가 알고 있는지 이런 거 한두 줄 적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경제적인 영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향으로 인한 뭐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회 각계층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애로사항을 작성을 해주시고요. 또는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묻거나 또는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묻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또 논술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신용보증기금은 경제논술, 금융논술 조금 들어가고 그리고 때로는 직무논술이 나옵니다. 경제논술이냐 금융논술이냐 직무논술이냐에 따라서 이 그 공식이 답변 공식이 조금씩은 달라져요. 네,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저를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공식을 알고 있다 모른다에 따라서 이 점수표가 되게 달라집니다. 이 공식을 모르면은 그냥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줄줄이 적으려면 굉장히 힘들 뿐만 아니라 채점자에게도 가독성을 높여줘야겠죠. 내 문제의 답안에 대해서 채점자가 나의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글을 써야 되는데 그냥 중구난방으로 내가 아는 거 쫙 다 적어버리면은 시청자는 이분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긴단 말이죠. 그 궁금증을 좀 낮춰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공식대로 하는 것이 네, 채점 정답을 맞추는 데도 되게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성력, 모범 답안 만들기입니다. 이제 답안 공식을 알았으면은 올해 2022년도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을 해보고요. 그 예측하는 과정은 과거 기출 문제도 좀 보고 그리고 현재 시사 이슈, 현재 경제적인 이슈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플러스 이제 신보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겠죠. 올해 뭐 어떤 물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네, 이런 걸로 인해서
핫한 이슈들이 있는데 이 이슈들 세 가지를 다 합해서 예상 문제를 파악해 볼 거예요. 그 예상 문제 파악한 뒤에 이 모범 답안을 만들 텐데 모범 답안이 많으면은 너무 불리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전공 공부도 해야 되는데 모범 답안을 한 10개씩, 20개씩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계속 매일 암기하면서 시험장에 갈 수는 없잖아요. 모범 답안을 한 5개에서 7개 정도만 만들어서 여기에서 올 커버 가능한 네, 답안을 만들 수 있도록 어떤 문제이든 대응할 수 있는 답안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답안을 만드는 것까지 제가 가이드라인 드릴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 공부 방법. 2주 동안 이제 남았는데 뭐 전공 공부도 못하고 NCS 못하고 계속 논술에만 매달려야 되냐? 절대 아닙니다. 단기에 공부한다고 해서 이것만 몰입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쉽죠? 네.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만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 2시간, 3시간 논술에만 집중하시고 나머지 시간들은 전공이나 NCS에 투입을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가이드라인 스케줄링도 다 짜드릴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NCS랑 전공이랑 논술 과목 이렇게 차례대로 치실 건데 NCS랑 전공 같은 경우에는 합격 커트라인이 굉장히 밀도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원자들이 그 합격 커트라인 주변에 있어요. 근데 이 합격 커트라인 벗어나시고요. 4배수에서 3배수 갈 때 논술 점수에서는 엄청나게 차이 나요. 왜냐하면 지금 신보에 대해서 논술 뭐 금융과 뭐 공부했는 대로 쓰지 뭐 이렇게 연습을 좀 덜 하신다든지 조금 논술에 소홀하시고 전공에만 몰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많죠? 그래서 논술에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이 점수 차이 나는 걸로 합격선까지 끌고 가야겠죠. 조금만 쉽게 공부하면은 이 점수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서 합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전략적이냐 전략적이지 않냐에 따라서 점수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 이건 어느 공공기관 그 논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한번 그러면 저희가 논술 문제 의도 파악하는 것부터 공식 파악하는 거 요거 제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넘어가 볼게요. 그 간단히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 신보 서류 전형 다 쓰셔서 통과하셨잖아요. 여기 약술 7번으로 예시를 들고 와서 어떻게 의도 파악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문장이 길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네, 서류 그 자소서 쓰실 때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미리 보여드릴게요. 논술이든 약술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원하는 답을 알려면은 저희 예전에 고등학교 때 영어 지문 해석할 때 다 뭐 주어, 수로, 목적어 이렇게 끊어서 해석하셨죠. 그것처럼 해석을 하듯이 끊어서 구조화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일단 배경을 찾아야 됩니다. 배경 정부부터 나왔죠. 정부가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통한 산업 간 융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결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전문 기관을 지정했고요. 이 데이터 전문 기관끼리 데이터를 결합해서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까지 기울이고 있습니다. 꽤 호흡이 긴 문장이었어요. 이 호흡이 긴 문장 속에서 이 배경의 목적은 2개밖에 없죠. 일단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 된다. 그래서 정부는 전문기관까지 지정했다. 그리고 이 전문기관은 다른 기업들끼리 데이터를 공유를 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보의 역할이 나옵니다. 신보 역시 데이터 전문기관 못지않게 한국경제의 넘버원 기업 빅데이터 플랫폼을 목표로 해서 이제 그 하고 있는 사업이 나옵니다. 신용정보, 페이덱스, 기업경영 자가진단 요 3가지를 대표로 드리면서 우리는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이게 신보의 역할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 데이터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방법을 묻고 있어요. 자, 향후 신용보증기금이 데이터 전문 기관으로서 기업 관련 데이터를 타 금융권 또는 타 산업과 공유할 경우 데이터의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서류를 작성하셨을지 궁금한데 이것의 묘안은
신용보증기금의 홈페이지를 열심히 조사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중장기 경영 전략을 열심히 공부해서 거기에 맞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가지고 오는 거. 특히 무엇이랑 연관 지어야 된다? 다른 기업들, 타산업이든 아니면 금융권이든 다른 기업들이랑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만들 수 있는 부가가치에 관한 사업만 공부하셔야겠죠. 이건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의도를 먼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술에서는 훨씬 파악하기가 쉬워요. 요거는 너무나 긴 문장이었고 이게 자기소개서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이다 보니까 어렵게 기술이 되었는데 신용보증기금 논술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긴 문장이 아닌 좀 더 컴팩트하고 좀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문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식을 한번 살짝 볼까요? 네, 공식을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저는 그 공식을 본론 안에 들어가도록 배치하고 있습니다. 서론과 결론은 비슷하게 기술이 돼요. 이게 전반적인 지식이 보유가 되었는가, 그리고 본론의 요약문이 잘 요약되어서 논리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 기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고 있는가, 요 세 가지를 평가하는 반면에 본론에서는 다양한 채점 양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여기 아랫단을 보시면 배경, 개념, 필요성, 그리고 이 논제의 경제 사회적인 영향, 그리고 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해결 방안, 그리고 이 해결 방안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까지 이게 다 들어가면 논술의 기본은 충실히 했구나라고 판단을 내리고 점수가 많이 잘 나옵니다. 네, 그 대부분은 이 몇 가지죠. 한 5가지에서 6가지를 채우는데 힘들어 하세요. 이 힘들어하는 거는 정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 정보를 어디다가 넣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 정보를 다 공부하기에는 전공 공부랑 NCS 너무 빠듯하단 말이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좀 많이 컴팩트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외워야 될 것만 외우고, 그리고 저랑 같이 그 신용보증기금 보고서를 보면서 이거는 필요하고 이건 필요 없다. 제가 요 가이드라인을 드릴 거거든요. 요 가이드라인 따라오시면서 잘 공부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빠르게. 자, 그래서 이런 공식이 들어간 답안지를 개략적으로 짜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예시 답안에 불과하고요. 한번 보실게요. 서론이랑 결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짧아요. 서론은 데이터 경제 전환, 요거를 정부 용어로는 DX라고 하는데요. 이 DX에 대한 개괄을 한두 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디지털 경제에 대응해서 우리 신용보증기금이 디지털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앞장서기 위해 다른 기관이랑 어떻게 협력을 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논해보고자 한다라고 하고 본론으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본론이 굉장히 길죠. 본론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 필요성, 그리고 목적, 세부 전략, 이 세부 전략이 해결 방안입니다. 그리고 이 해결 방안에 따른 기대 효과, 이게 바로 부가가치입니다. 이렇게 다 나열을 했어요. 근데 여기 조금씩 어려운 부분이 보이죠. 어려운 단어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요거는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보증기금의 홈페이지나 보고서들, 그리고 사업 방안들, 중장기 경영 전략, 그리고 플러스 금융위원회의 올해 업무 추진 계획까지 다 엮어서 제가 작성을 해본 것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 줄 한 줄 어떻게 따왔는지는 본 강의에서 조금 알려드릴 거고, 이렇게 하면은 논술에 아주 예시 답안으로서 훌륭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신용보증기금은 제가 본 강의에서도 과거 기출문제 조금 읊어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알려드리는데 경제논술은 이렇게 기관의 해결 방안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경제이론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가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직무논술, 기관논술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강의를 들으면 효과적인 지원자라고 적혀 있는데 뭐 대충 보시고 이건 나한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 강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모두 다 들어주시면 좋겠지만 이게 시간상 어떤 것을 뭐 전공 공부로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전공 공부에 집중해 주시긴 하셔야겠죠. 그러면 요 오리엔테이션 강의만 들으시고 난 어떻게 준비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건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논술 강의에는 일단 제가 PDF 교재를 직접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는 경제 논술이나 기관 논술에 관한 사항이 가이드라인이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따로 신용보증기금 자료, 올해 자료를 드립니다. 여기 안에 과거 기출 자료 들어있고요. 그리고 올해 예상하는 문제가 네, 들어있어요. 죄송합니다. 자꾸 말 실수를 하게 되네요. 그 다음에 약술 문제도 드려요. 약술 문제를 어떻게 준비할지 조금 막막한 분들을 위해서 약술 리스트를 뽑아서 드립니다. 웬만하면 이 약술 리스트만 공부를 하셔도 어느 정도 약술 올해 문제는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022년 올해 무슨 문제가 나올 건지 예상 논술 문제도 드립니다. 네, 이 정도 드리고 나머지 공식이나 나머지 팁, 논술에서 빨리 공부하는 뭐 스케줄, 가이드라인 이런 거는 강의에서 만나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